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제 오늘부터 상황 판단 심화 강의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첫날이니까 간단히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앞으로 저희가 어떠한 방향으로 공부할지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나눈 다음에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벌써 오늘이 10월 4일이니까 저희가 이제 PCS 시험이 있기 전까지 약 5개월? 5개월도 아마 채 남지 않았을 것 같아요. 2월 말이나 3월 초부터 시험을 보게 될 테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2차 과목으로 따지면은 뭐 정치학? 행정학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죠. 정치학이랑 재정학 시작을 하실 거고, 이제 이쯤에서 선택 과목, 그리고 이때 본격적으로 경제학 2순환이 시작이 될 텐데, 이 시기에서 여러분들이 피셋 공부를 어느 정도 비중을 가져가실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언제부터 피셋에 집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건 당연히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혹시 작년에 피셋을 응시하신 분들 중에는 내가 혹시 응시했는데 평균이 한 70점이 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올해 7급 피셋을 보셨는데 7급 피셋에 커트라인을 넘지 못했다거나 하시면은 당장 지금부터라도 피셋에 집중을 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종합반에 와 있으니까 이러한 강의들을 포기하는 게 굉장히 아까울 수도 있겠지만, 당장 저희의 목표는 이때 피셋을 합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걸 판단을 해주실 시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기가 작년에 피셋이 70점 한 초중반, 73, 4점 이상 나왔다 하시면은 상황 판단 그냥 심화 강의,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언어 논리 심화 강의까지는 그냥 계속해서 커리큘럼을 따라 들으시고 11월 한 중순부터 피셋에 집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경제학 2순환까지를 많이 들으시는데, 경제학 2순환까지 많이 들은 다음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이 12월, 1월, 2월에 피셋을 하면서도 항상 경제학 문제는 조금씩 같이 풀어주자. 그러니까 경제학 2순환을 들었으면 이때 스텝 2를 하루에 몇 문제씩이라도 정해서 계속 반복해서 풀어주자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피셋을 합격하고 나셔서 경제학 3순환을 시작하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됐구나라고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집중을 해야 되는 건 피셋이 되겠죠. 강의 계획서 혹시 받으셨나요? 강의 계획서에서 받으셨겠지만 심화 강의 교재에 있는 문제들은 다 입법고시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입법고시 문제들이 작년에 아마 보셨으면 알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괴랄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들은 최대한 배제를 하면서 행시와 약간의 경향성을 띠고 비슷한 수준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들을 실어 놓았는데, 그래도 확실히 행정고시 문제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을 테니까 제가 기본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혹시 내가 피셋이 좀 부족하다 느끼면은 기본 강의가 끝나고 10개년 정도의 5급 공채 기출문제는 풀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걸 풀이를 하고 오셨으면 아마 큰 어려움 없이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뭐 수업을 따라오기 힘든다 하면은 5급 공채 기출문제부터 빠르게 푸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입법고시 문제들을 다루기도 하고, 혹시 입법고시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피셋에 대해서 약간의 접근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 우선 출제 방식부터가 달라요. 보통은 피셋 시험에 있어서 검수가 다 10일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합격자들에게 연락이 와서 이 과목별로 점수가 높은 합격자들에게 연락이 가요. 그래가지고 그 합격자들이 합숙을 하면서 하게 되는데, 5급 공채 같은 경우에는 교수와 합격자들이 같이 합숙을 하면서 문제 출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수가 문제를 출제를 하고 합격자는 약간 그거를 검수해주는 역할을 맡는데, 입법고시 같은 경우는 들어보니까 한 7일차 정도까지는 합격자들만 합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합격자들이 문제를 선별하고 문제를 내고, 그 다음 7일차부터 10일차 한 3일 정도 교수가 와서 그 문제를 검수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5급 공채보다는 경향성이 조금 떨어져요. 갑자기 19년도에서 20년도로도 확 어려워졌다라고 느꼈는데,
20년도에서 21년도 갔을 때도 문제들이 확 어려워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경향성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풀어볼 가치가 없다 이런 거는 꼭 아니고요.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풀어보고 상황 판단에 대한 감을 잡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아마 문제 풀이가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5급 공채에 비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숙제를 조금 적극적으로 내고 거의 수업 시간에는 풀이만 진행을 하는 식으로, 또 수업이 지금 짧잖아요. 거의 한 2시간 좀 넘게 밖에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숙제를 좀 적극적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간단히 설명을 드린 것 같고, 그 강의 계획서에 5회차인가 6회차인가 하프 모의고사를 한번 진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프 모의고사 진행을 하게 되면은 9시 정도에 오셔서 시험 한 50분 정도 보시고 10시부터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따로 문자 공지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상황 봐서 시험을 보도록 할 거고, 시험은 무조건 보긴 할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 교재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재가 이번에 편집자의 손을 거치지 않아가지고 약간 날 것 그대로의 상태예요. 이게 맨 처음에 제가 만든 다음에 이대로 편집자에게 파일을 보내면 편집자가 편집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기본편, 기초편 교재랑 보면은 편집이 조금 달라져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제가 한 대로 보낸 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아마 보는데 불편함은 없으실 거예요. 그 입법고시 문제가 조금 파일 자체도 별로인 게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파일이 깨져요, 약간. 그래서 다시 좀 수정을 가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표 같은 것들이 특히 잘 깨지더라고요, 5급 공채랑 다르게. 제가 컴맹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한번 문제로 같이 바로 가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문제는 저희가 이제 퀴즈 문제부터 바로 시작을 할 건데, 퀴즈에서 조건을 보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 유형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배치 순서 문제와 표 그리기 유형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조건을 읽을 때 이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말 이외에 어떠한 말을 내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 저희가 1번 문제 그냥 A만 한번 보도록 할까요? A의 발언. 내 바로 아랫방은 B였구나. 이 말을 들으면 A는 아랫방에 있어. 그럼 A는 2층 살겠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A가 나는 2층 살아 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을 한 거지만, 저희는 이러한 표현들에도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옆방이 있다, 양 옆방이 있다라고 지금 B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B는 끝방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을 보는 걸 항상 연습을 하기 위해 배치 순서 문제를 먼저 실어 놓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배치 순서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치. 배치 순서에서 항상 드리는 말씀은, 배치 순서 문제들은 경우의 수와 연관이 있다 하고 항상 예를 드는 게, 아빠, 엄마, 아들, 딸이 일렬로 서는 경우의 수는 4팩토리얼인데 거기서 제약이 가해질 때마다 그 경우의 수가 줄어든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서의 제약은 상황 판단에서 문제에 나오는 조건들이 될 거예요. 여기도 지금 201호부터 101호까지 총 10개의 호실에 7명을 배치하는 경우의 수는 굉장히 많겠죠. 하지만 A의 말을 들으면 A는 무조건 2층이어야 한다. 그럼 이러한 제약이 가해지는 순간 경우의 수가 조금씩 줄어들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경우의 수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경우의 수가 여러 개 나올 가능성이 있는 표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입법고시 문제에서 특히 많이 나와요. 항상 옳은 것은? 그냥 옳은 것이면 옳은 것이지 왜 맨날 항상 옳은 것은이라고 묻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경우가 여러 가지인데 이 경우에도 맞고 저기 경우에도 맞는 것을 묻고 있는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항상 옳은 것은이라고 문제에서 나오면
아, 경우가 여러 개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바꿔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는 더 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1번 문제는 푸는데 한 3분 정도 들어볼게요.